자, 그러면은 1호 교육과정 물리학원 개념 정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제 중단원, 1단원의 중단원이 끝을 향해 가네. 자, 그러면은 운동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일상에서 우리가 뭐 힘, 에너지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운동량이란 말을 안 써. 운동량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모멘텀. 그래서 이게 좀 추진력 비슷한 의미로 쓰이거든요. 어디서?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정치 뉴스 같은 거 볼 때 야당은 더 이상 의제를 이끌어 나갈 모멘텀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표현이고요. 모멘텀이라는 의미는 운동량이라는 뜻이고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운동량은 바로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P는 MV, 깜지에 열심히 쓰면은 손 들고 반성하십시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외우면은 그거는 정말 혼나야 됩니다. 제가 F는 MA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운동량이라는 건 바로 운동량은 뭐냐면은 운동량은 물체의 물체의 운동 상태다라고 쓰셔야 돼요. 뭐라고?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상태다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상태다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상태다라고 했지? 우리 복습하고 가도 내가 힘은 뭐랬어?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량이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운동량과 힘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나와요. 힘과 운동량의 모종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나와요. 무려 한 400년 전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했던 일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이거는 다음 강의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어쨌든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상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생각해 볼게요. 강의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운동량은 속도는 방향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운동량도 방향이 있을 거야. 질량은 방향이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속도처럼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약간 어려운 말로 벡터 물리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운동량에 대해서 논할 때 사실 운동량보다 좀 중요한 건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변화량. 제가 물리에서 변화량은 어떻게 쓴댔어요? 그리스어로 델타를 쓴댔지? 이 변화량이란 뜻이고, 델타 P는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란 뜻입니다.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m/s, 50kg 물체가 1m/s로 걷고 있다가 마지막에 속도가 0이 됐어.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은 0이 되는 거지. 속도가 0이니까 처음 운동량은 50kg 곱하기 1m/s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뭐가 돼? 운동량의 단위. 운동량의 단위는 바로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kg m/s가 되겠죠. 단위만 보더라도 굉장히 뭐 힘과 연관이 있을 것 같지? 맞아요.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운동량에 대한 정의는 다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옵니까? 질량 주고 속도 주고 운동량 계산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 우주에는 보존되는 물리량들이 있고요. 그리고 증가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증가하는 물리량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 다음 중단원 에너지와 열 파트에서 다뤄드릴 거고요. 일단은 보존되는 법칙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주에서 보존되는 법칙은 몇 가지 없는데 첫 번째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하량이 보존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네 번째는 유량이 보존되는 법칙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보존되는 건 상당히 다양한데 그것도 컨디션에 따라 달라. 어떠한 상황에서는 운동량이 보존되기도 하고요. 어떤 장에서는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정을 잘 따져보면은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면은
가정이 하나 필요해요. 1. 가정. 운동량 보존 법칙의 가정은 바로 외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외력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자,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물체 간 상호작용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은, 이게 더할 합자입니다. 슴 아니에요. 운동량의 합은 유지된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가정을 까먹어서 그래. 외력이 존재하면은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이거를 연력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연력학적, 통계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닫힌 게, 열린 게, 뭐 고립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운동량은 보존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요, 두 개가 있대요.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얘는 M1이고 얘는 M2란 친구인데 얘는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얘는 V2의 속도로 움직여. 근데 얘가 꽝 하고 충돌한 다음에 얘는 V2의 속도로 얘는 뭐 V2 뭐라고 할까?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V2 프라임으로 움직이고 얘는 V1 프라임으로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아, 얘가 V1이구나. 얘가 V2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상호작용이란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바로 이 경우에는 바로 뭐를 의미해? 충돌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뭐가 똑같아야 돼?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겠지?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자, 첫 번째 물체 운동량 어떻게 되니? M1 곱하기 V1 더하기 V2 곱하기 M2. 물론 방향을 고민해줘야 됩니다. V2가 0보다 작다면은 작다고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얘는 뭐가 돼? M2 V2 프라임 더하기 M1 V1 프라임.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고요. 얘가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매우 많이 출제가 돼요. 매우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냐면요. 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교수 요목기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몇 차의 교육과정이 바뀌게 돼요. 지금은 1호 개정교육과정인데 이게 7차 교육과정 이후에 7차 교육과정 이후에 공구 개정이 있었고, 7차 개정교육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구 개정교육과정이 있었고, 지금 1호 교육과정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10회째 개정된 교육과정상이 있는데 안 나온 시절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산업이 발달하고 해가면서 5차, 6차, 7차 교육과정 오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리시험 문제 출제됐던 단원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지금도 어지간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내신 시험이라든지 뭐 대학교 시험이라든지 안 나온 데가 없어.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렇게 몇 년간, 10몇 년간, 20년 가까이 출제가 됐고 항상 교과서에서 나오면 모든 물리 선생님들, 물리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항상 애들 이 문제를 틀린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 문제를 틀려. 틀리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개념이 없고 두 번째 계산을 틀려요. 이 문제는 계산 때문에 1등급 학생들도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유발될 수 있는 답들이 보기에 항상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사님, 그러면은 충돌하고 반대로 갈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반대로 갈 수도 있고요. 합쳐질 수도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융합이네 분열이네 해가지고 교과서 한 켠에서 열심히 공식으로 써놨는데 필요 없고 이식 하나면은 끝장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얘랑 같이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좀 드릴게요. 바로 충돌의 종류가 있습니다. 충돌의 종류. 충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탄성 충돌이고요.
하나는 비탄성 충돌입니다. 비탄성 충돌 앞에는 뭐가 붙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말이 붙어요. 탄성 충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량이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되는 충돌이에요. 얘는 바로 서로 속도를 교환합니다. 서로 속도를 교환하는 경우 탄성 충돌이에요. 얘는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가 임포스터야.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 보존 X. 얘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교육과정에서 잠깐 빠졌었는데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1-2사강 운동량 보존 법칙도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충격량. 내가 그거 알려줘야지. 힘과 운동량의 관계.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됐죠? 그러면은 1-2사강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단원의 끝, 1단원의 1, 중단원의 끝, 충격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